복잡하게 돌아가는 정치판, 그 판을 한눈에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. 윤태곤의 판,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. 요거 할 때마다 제가 저는데 안녕하세요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예요. 감사합니다. 네, 행간 또 전략 분석 이런 것들이 이 시간에 이루어져서 사실 기자로서도 되게 주목하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시간인데 현안 많으니까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. 제일 먼저 도어 스토핑이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도어 스태핑이 그제부로 중단이 됐습니다.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.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. 네. 네, 원래 중단하고 싶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MBC 이슈가 나오면서 그 어떤 명분이 제공됐다. 이런 분석에는 어떻게 보세요? 글쎄요. 뭐 대통령 지지자들 조금 보수적인 사람들은 MBC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또 반대로 원래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통령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건 뭐 여론조사로 나눠보기 이전에 둘 다 만약에 비판을 받는다면 타격은 누구에게 더 클까? 전 대통령실에 더 클 거라고 생각해요. 뭐 예컨대 둘이 앉아 있는데 한 대씩 이렇게 때리면 둘 다 잘못했지라고 하면은 책임이 있는 사람이 더 큰 책임을 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이런 말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잘잘못을 떠나서 결국 타격은 대통령실에 더 있을 수밖에 없다.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 이런 뭐 두 가지 정도 더 짚어보자면 저도 이제 기자를 했고 대통령실 출입을 하면서 네. 이제 두 대통령, 스타일이 다른 대통령들하고 이제 막 질의응답도 해보고 그런 경험들을 미뤄볼 때 좀 두 가지를 짚어보고 싶은 게 조금 프로답지 못하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?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, 대통령실하고 MBC가 이 켜켜이 쌓인 대선 때부터 결국 갈등이 터진 거다. 뭐 보통 이렇게들 보잖아요. 네. 근데 제가 프로답다는 이야기는 갈등은 갈등이고 대면에서는 서로 이게 웃으면서 쿨하게 하고 이제 속으로는 이게 꾹 하는 게 있더라도 참고 했어야 되는데 그건 양쪽 다 그렇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. 세 번째로는 지금 이 이야기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어떤 관행의 축적이 안 돼 있다라는 관행의 그렇죠. 축적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뭐 흔히 말하는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법하고 규정하고 정해져 있는 이상의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? 그쵸. 뭐 무슨 대통령 만나는데 뭐 신발을 뭐 신고 오냐 뭐 이런 거 법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예, 근데 예. 관행적으로 문화로 축적이 돼 있는 건데 제가 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과거의 대통령하고 기자들의 관계는 과거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좀 자조적인 표현이 있었어요. 청와대 출입이 아니라 춘추관 출입이다. 청와대 경내에는 못 들어가니까. 딱 잘려 있어요. 그렇죠. 예. 대통령 얼굴을요, 뭐 행사 때 이렇게 그렇죠. 예. 보거나 돌아가면서 풀 기자로 해서 들어갈 때도 거기 뭐 대통령하고도 먼 발치에 떨어져 가지고 이게 있고 대통령 이제 기자회견 대통령들마다 조금 다릅니다만은 작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연례 행사였잖아요. 1년에 한 번이니까 의관 정제 문재인 정부 말하자면 때도 그랬고. 하고 예. 가는 거죠. 예. 근데 이게 도어 스태핑이 되면서 그러면은 제가 어디 기사에서 보니까 61번 네, 맞아요. 윤 대통령 61번 했다 그러더라고. 6개월간 61번이면은 주말 빼고 뭐 이렇게 하면은 거의 2, 3일에 한 번인 셈인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 긴장감은 연례 행사 때보단 떨어질 수밖에 없고 거의 맨날 양쪽 보니까. 다. 예. 그럼 그때 어떤 식의 문화가 형성돼야 될 거냐? 그리고 대통령의 이제 연례 기자회견이나 이런 건 대통령이 딱딱 지목하면은 손 들고 뭐 어디 회사 누굽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? 근데 그거보다 소프트한 거잖아요. 분위기가 좋을 때 상관이 없어요. 근데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언론하고 권력은 항상 긴장 관계이기 때문에 뭔가 제 생각에는 이번 일이 아니라도 언젠가 뭔가 긴장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. 터질 게 터졌다. 예, 그럼 그때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게 기자들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명확한 좀 준비가 없었다. 아니 뭐 그때 가서 보지 이런 식으로 됐다가 이제 터진 것 같아요. 도어 스태핑이 일단은 중단이 된 거고 그 이후에 그러면 대통령실의 공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?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같은 비판을 받아도 충격은 대통령실이 더 클 수밖에 없다. 타격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. 자, 중단을 한 주체는 대통령실이잖아요. 네. 그럼 재개를 할 주체도 대통령실인 대통령실이죠. 거잖아요. 예. 뭐 영원히 안 할 건지 뭐 뭘 바꿔서 할 건지 아니면은 뭐
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갈 건지 물론 기자단하고 협의를 거치겠지만 그 부담이 결국 대통령실에 돌아온 거다. 무슨 말씀이냐면은 정치적으로 약간 어떤 뭐 지른다 이런 걸 할 때가 있죠. 야당 같으면 장외투쟁을 한다. 뭐 혹은 어떤 정치인이 단식을 한다. 또 여당에서 뭘 한다라고 할 때 그때 제일 크게 고려하는 것은 이걸 어떻게 중단할 거냐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. 그쵸. 장외투쟁을 할 때는 요런 게 되면은 들어와야 되겠다. 이걸 안 받아주면은 그때는 뭐라고 하면서 들어와야 되겠다. 단식을 할 때도 어떤 모멘텀에서 중단할 거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실이 그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? 그건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또 그게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밝히면은 그거는 이제 그쵸. 전략적 목표를 네. 못 거두는 거니까요. 지금 흘러가는 걸 보면은 일단은 공을 뭐 기자실에다가 던진 거지 않습니까? 뭐 조치를 뭐 해달라. 근데 이거는 애초에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기자단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우리한테 기자단의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했죠. 그렇죠. 예. 기자단이 자율적인 규제를 하고 뭐 이제 처벌 조항도 있고 한데 그 처벌 조항이라는 것은 뭐 법을 어긴다든지 약속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엠바고에 엠바고 대한 때. 것이거나 이런 것인데 같이 있는 동료 기자가 예를 들어서 기사를 못 쓴다. 기사가 나쁘다. 평소에 품행이 방정치 못하다. 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뭐 징계를 한다? 아니, 어렵죠. 뒤에서 예를 들어서 아유 쟤 저게 뭐야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그렇죠. 거거든요. 네. 성립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공을 기자들에게 던지는 것처럼 했지만 공은 다시 이제 대통령실한테 돌아와 있는 거죠. 솔직히 좀 아쉬워요. 도어 스태핑 자체가 뭐 어떤 이 정권을 그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했고 뭐 소통을 더 잘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기회가 됐다라고 좋은 평가들을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뭐 성향이 다릅니다만은 전 정권, 전전 정권 두 정권은 그 앞의 정권들에 비해서 이런 게 되게 샤이하고 아까 제가 연례 행사로 말씀드렸듯이 그게 되게 멀어져 있었다라는 공통적 평가고 대신에 윤 대통령은 또 뭐 다른 이제 국정 수행에 대해서 평가가 다양합니다만은 이거 하나만은 그래도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. 예. 어떻게 좀 이 수습이 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현안을 좀 구체적으로 넘어가서 이태원 헬로윈 참사 우리 앞에 뉴스 연구소에서도 좀 다뤘지만 참사 수습 과정에 대해서 유가족이 그 이상민 장관 사퇴 요구를 했어요. 네. 뭐 전체적인 그 조율된 그 요구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일부 그런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세요? 어떻게 보세요? 글쎄 뭐 가능 불가능을 따질 거는 아닌 거고요. 뭐 여권 내에서도 예컨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에이 반윤 아니야? 이런 정도로 평가받는데 그분 아니더라도 뭐 안철수, 윤상현 이렇게 약간 중도적인 분들까지도 이상민 장관 뭐 계속 가능하겠냐 이게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가능 안 가능의 문제를 따질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뭐 대통령 뜻은 이제 이상민 장관의 당분간 사퇴는 없다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 같아요. 지금 이상민 장관이 이런 수습 관련된 TF의 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행안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원래 그런 자리잖아요. 근데 이제 이상민 장관이 이런 뭐 유가족들을 끌어안고 같이 눈물도 흘리고 제 그게 그림이 잘 상상이 안 가요. 첫 단추가 너무나 잘못 첫 단추부터 여러 번 단추가 너무나 잘못 끼워져 왔기 때문에 예컨대 예. 세월호 참사 때 당시에 해수부 장관이 이주영 장관, 예, 그 장관이었습니다.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. 예. 이주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유가족들하고 초반부터 이 정서적인 이 교감과 공감이 높아가지고 그때 얼마나 이제 정부에 대한 뭐 반발과 비판 심했습니까? 근데 그러면서도 이상민 장관, 이주영 장관은 뭐 책임 없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좀 형성됐었는데 이런 거는 뭐 이성적으로 아니면 규정을 따져서 잘잘못을 따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어떤 이런 공감의 부분에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모 윤핵관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믿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이상민 장관일 거다. 그러니까 계속 같이 안 간다고 생각하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취지였거든요. 근데 그러면은 그런 거겠죠. 이런 갈등과 충돌과 반발을 감수하면서 또 뭐 그런 반발과 갈등과 충돌보다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이담으로 해서 있는 이
이득이라고 말하면 좀 한데 뭐 편익 혹은 뭐 이제 그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감수하면서 할 대통령의 뭐 판단이겠는데 그게 이제 그 판단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제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느냐 그게 문제겠죠. 네. 알겠습니다. 민주당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.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인터뷰를 하다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리가 그 김용, 정진상 이런 사람들까지 보호해야 되냐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막 분출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.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.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 박성민 전 비대위원인가 전 비서관인가 이제 청년 정치인 네. 그분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썼던데 예. 지금 이제 이상민, 정진상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.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부 균열의 단초가 되고 있다. 이상민 장관과 정진상 실장의 그렇죠. 공통점이 네. 있다고요. 예.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가 뭐 여야 분열되는 것도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다반사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여야의 이제 균열이라든지 이제 바깥하고 이제 충돌이 내부로 전이가 될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. 두 사람의 문제가 딱 그렇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내부에서도 아니 왜 이 사람을 뭐 이렇게 하는 거야? 라는 게 똑같은 거죠. 지금 아까 이상민 장관에 대해 가지고도 뭐 대통령의 뜻은 그렇지만 상당수의 의원이라든지 여론은 다르니까 그럼 내부에서 아니 우리가 계속 이 사람을 지켜줘야 되는 건가? 라는 식으로 이미 시작이 된 거고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도 그게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여야의 싸움 혹은 진보 대 보수의 싸움, 국민의힘 뭐 민주당 이런 싸움이면 어차피 싸움판이 벌어진 거다라고 그러니까 툭 치고 그것도 좋지는 넘어가는데. 않은데 뭐 이제 그게 흔한 거니까 예. 그러한 건데 내부의 균열의 소지가 되는 건 거죠. 거기다가 뭐 대통령 대표가 감싼다. 막 이런 식으로 되면은 더 커지는 거죠. 최측근 뭐 예.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니까. 이게 되게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되게 안 좋은 건요. 바깥의 싸움을 더 키워가지고 안의 싸움을 이렇게 묶고자 하는 시도들은 항상 우리가 정치를 보면 그렇게 그쵸. 많이 드러나요. 근데 그거는 해결책이 아니에요. 지금도 그렇게 갈 텐데, 그러니까 오히려 바깥의 싸움을 키워서 내부를 수습하려고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 하려고 할 것 같은데. 근데 네.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는 뭐 그렇게 하겠죠. 뭐 아마도 지금도 이제 이러면 이재명 대표가 가깝다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여기 이제 뭐 복당 신청해 놓은 네. 분 같은 경우에는 김용도 정진상도 우리 동지다. 뭐 다 각자의 계산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는데 근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더 어려운 게요. 이게 만약에 유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싸움이 돼버리면 그걸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. 힘이 세다고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고 이기면 또 뭘 할 겁니까? 그쵸. 뭐가 남는 거예요? 이긴다라는 판단이. 근데 또 한편은 다 이런 면이 다 있는데 윤 대통령하고 이상민 장관의 관계 그리고 윤 대통령이 그렇게 신뢰를 한다고 하죠. 근데 그거보다 이재명 대표하고 정진상 실장의 관계는 이른바 잘라내기가 더 힘들 거다.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른바 3인방을 두고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. 야, 수족을 잘라야지. 피부라서 수족도 아니야. 수족은 자를 수 있죠. 피부를 벗겨낼 수 있죠. 예. 근데 제가 볼 때 이재명, 정진상 두 사람의 관계는 거의 그 수준 아닌가. 윤석열, 이상민의 관계보다 더. 매일같이 그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의 그 속 얘기들을 털어놓는 그런 관계라고 하던데. 그러니까 아까 뭐 구속 적부심 이야기 나왔지만은 자, 뭐 정진상 실장이 되게 베일에 가려진 인물이잖아요. 그렇죠. 이상민이라는 사람은 사회 활동도 하고 판사도 하고 뭐 예. 변호사도 하고 권익위 부위원장도 하고 공적 영역에 있으니까 다 아는데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진상이라는 사람은 없어요. 이재명 대표만 알아요.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관계는 더 남다를 수밖에 끈끈할 없다는 수밖에 거죠. 없다.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. 월드컵이 이제 개막했고 내일부터 우리 조별리그 1차전 경기가 있는데 네. 예전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 때 짚어주셨던 게 저는 기억이 나요. 네. 이게 여야 득실이 어떻게 갈 것이다, 이 변수가 될 것이다. 이번 월드컵도 그런 흐름들이 그 있을까요? 월드컵이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잘 되면 막 우리 3승하고 뭐 8강 가고 그러면 여권에 분명히 좋을 겁니다.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으쌰으쌰 와 신난다라는 걸로 가고 우리는 하나다. 예, 뭐 야당 입장에서 거기다 초치기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? 근데
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. 근데 성적이 안 좋으면은 지금 갈등 이슈들이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. 저 이를테면 우리 뉴스도 월드컵 그럼요. 코너를 못 넣고 계속 이제 정치판의 싸움을 네, 이렇게 그리고 되는. 만약에 성적이 되게 안 좋으면 그 이야기 자꾸 하면은 뭐 속만 쓰니까 다른 이슈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? 네. 그럼 다른 이슈들이라는 게 뭐 지금 좋은 게 별로 없잖아요.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림으로. 예, 그러니까 월드컵 성적이 안 좋다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질 일은 아니지만은 좋으면은 도움은 될 거다. 그러면 대통령실에 다 같이 모여서 열심히 응원할 수도 그럼요, 있겠네요. 그럴 거예요. 예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두루두루 살펴봤고요. 이번 주 정치판을 읽어봤습니다.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 잊지 않으셨죠?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